자, 거기 보시면 137쪽을 잠깐 보시면 돼요. 자, 137쪽은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연립 2차 부등식. 연립자가 붙어 있으면은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2x 플러스 1은 3보다 크다 뭐 이런 게 있고, 또 x 마이너스 1은 11보다 작다 뭐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하면 이게 연립 부등식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1번 해를 먼저 구합니다. 이제 상수항 우변 넘겨주시고 x에게서 나눠주시면 x는 2보다 크다가 되죠?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넘겨주시면 x는 12보다 작다가 돼요. 이렇게 각각의 해를 구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수직선을 그려주시면은 하나는 2보다 크다가 되고 다른 하나는 12보다 작다가 되죠. 연립자가 붙으면은 무슨 해는 이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동시에 이 묶여있는 두 식을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1번식도 참이되고 2번식도 참이되는 해를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렸을 때 겹치는 범위가 해가 되는 거지. 겹치는 범위, 공통 범위. 그래서 정답 쓰실 때는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요거를 이제 귀찮으니까 이거 생략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략을 하시면 안 돼요. 꼭 그림을 그려가지고 겹치는 범위를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의 해를 지난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이제. 2차 부등식의 해를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어떤 2차 부등식이 있단 말이야. 근데 부등호 방향이 크다라는 게 있고 부등호 방향이 0보다 작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해가 어떤 범위였냐면 각각의 1차식이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각각의 1차식이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바깥쪽 범위일까요? 사이 범위일까요? 이게 두 식의 곱이 양수가 되려면은 두 식의 곱이 양수가 되려면 두 식의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둘 다 플러스가 되거나 둘 다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이 둘 다 플러스가 되거나 둘 다 마이너스가 되면 두 식의 곱이 양수단 말이야. 두 식이 모두 플러스가 되는 범위는 어디일까요? 1보다 큰 범위는 어때요? x가 1보다 크면 두 식의 부호가 다 뭐지? 플러스죠? 또는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두 식의 부호가 다 뭐지? 마이너스죠? 그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두 식의 부호가 모두 마이너스고 또 x가 1보다 크면 두 식의 부호가 모두 플러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바깥쪽 범위일 때는 이 식이 성립한다 이거지. 이걸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외우라고 시켰냐면 부등호 방향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크다가 뭐랑 글자가 비슷하다고 했었지? 기역이라고 했어. 기역, 그죠? 그다가 r을 붙여가지고 무슨 범위? 가의 범위, 바깥쪽 범위라고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식의 곱이 음수가 되려면은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두 식의 곱이 음수가 되려면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나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 부호 반대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 범위는 어디냐? 각각의 1차식 0 되는 값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죠? 네, 마이너스 3과 1 사이 범위가 되면 얘는 부호가 뭐가 되지? 1보다 작은 수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죠? 얘는 마이너스보다 큰 수를 집어넣으면 얘는 플러스죠? 두 식의 부호가 반대란 말이야. 응? 마3과 1 사이 범위일 때는 두 식의 부호가 모두 반대라고.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운다고? 부등호 방향이 작다라고 돼 있으면 이 작다가 뭐랑 비슷해요? 시옷과 비슷하다. 그래서 무슨 범위? 사이 범위로 외우시면 된다고 했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연립 2차 부등식은 이런 거야. 33번 1번 같은 문제. 하나는 1차 부등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2차 부등식이에요. 1차와 2차가 묶여 있는 거야. 이걸 제목을 뭐라고 부른다고? 연립 몇 차 부등식? 2차가 있으니까 연립 2차 부등식. 1차가 있는데요.
1차가 있지만 가장 높은 차수가 2차가 묶여 있으면 얘는 제목이 연립 2차 부등식이야. 알겠죠? 둘 다 2차여도 2차 부등식. 하나만 2차여도 2차 부등식. 얘는 어떻게 해를 구하죠?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 어떻게 찾는다고? 수직선을 그려서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번 부등식을 풀면은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2번 부등식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인수분해를 하셔가지고 부등호 반항이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무슨 범위가 되는 거야? 2번 부등식을 풀면은 각각 1차씩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하고 3이잖아. 사이 범위야 바깥쪽 범위야? 예, 사이 범위가 되는 거죠. 사이 범위. 마이너스 2와 3 사이 범위.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이 해가 되는 거고 첫 번째 부등식은 그냥 x는 1 이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수직선을 그린다고 했었지? 수직선을 그려서 하나는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 하나는 1 이상 이렇게 겹치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이제 여기에 겹치는 범위가 되겠죠? 정답은 1 이상 3 이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지만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계산 과정이나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냥 틀린 거란 말이야. 오답 처리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137페이지 6번까지 잠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 되는 문제 있을까요? 끝나고 뒤에 한 시간 정도 안 되지. 그리고 저 앞에 좀 풀어볼까? 앞에 풀어야 되나? 아직 안 풀었나? 여기 풀 수 있어? 집에서 풀어올 수 있어? 저 도감을 안 되는 거 있어? 이거 위에 거 풀면은 어떻게 돼? x는 2보다 x는 2보다 크다가 되지. 아래 거는 여기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크다. 이 두 식을 우리 0보다 풀려면은 해가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이제 앞에서 이차함수 그래프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얘가 좌변이 이차함수 아래로 볼까 이차함수잖아.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가 1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y 값이라 생각합니다. 포물선 위에 y 값이 0보다 큰 범위입니다. 여기하고 여기죠. 이 범위에서 y 값이 안 주잖아. 이 사이 범위에서 y 값이 음수. 이거 이해돼? y 값이 음수가 되는 x 범위는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1 초과 이렇게 되는 거지. x가 1보다 크면은 두 식의 부호가 다 플러스잖아. x가 마이너스 1 미만이면 마이너스. x가 1 초과하면은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1까지 참이고, x가 마이너스 2만이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그리고 참이고. 이 범위에서는 얘가 참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2 초과가 되고 두 번째 부등식에는 마이너스 1 미만 1 초과가 되는 거지.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미만 1 초과하고 2 초과. 겹치는 범위는 2 초과죠. 답은 2보다 크다. 이게 해가 되는 거지. 이거 안 되는 거 있어? 보고 있어요.
안 되는 문제 질문해 주세요. 소연이 그 결석으로 수업을 빠진 거 좀 개념 보강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될 거. 오늘 좀 보강 뭐 잡힌 거 있어? 3-2. 3다시 잡혔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 영상을 좀 보고 안 되면 수요일날 보강을 좀 남아서 할까? 영상을 좀 볼 수 있어 집에서? 수지랑 하진이는 그때 결석에서 빠진 거 보강했나? 개념 보강? 부정방정식 1차 방식 했어? 안 해도 돼? 더 안 해도 괜찮아? 질문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뒤에 보시면은 34번 쪽이 있어요. 자, 여기는 무슨 꼴이냐면 A는 B, A는 B, B는 C 이런 꼴입니다. 이거 무슨 고등식이라고 썼지? 이거 뭐랑 같다고 썼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A 무슨 뜻이냐면 A는 B보다 작다. 그리고 B는 C보다 작다. 이렇게 된 부등식을 합쳐놓은 거야. 그죠? 원래 이런 부등식인데.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는 B보다 작다. B는 C보다 작다. 두 부등식을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부등식. 연립 부등식과 같다는 얘기지. 얘는 결론이 34번 유형 결론이 무슨 부등식이다? 연립 부등식이다. 연립 부등식의 또 다른 형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3은 1 마이너스 2x보다 작거나 같다. 1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보다 작다. 그럼 이건 이제 뭐로 고쳐야 돼? 이렇게 두 개 묶고 이렇게 두 개 묶어가지고 연립 부등식으로 고쳐야지. 이렇게 주어진 ABC 형꼴의 부등식을 연립 부등식 꼴로 변형을 시켜주신 다음에 각각의 해를 구하는 거죠. 각각의 1번, 2번 해를 구해가지고 이제 수직선 그려서 공통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1번을 풀면은 뭐가 되지? 1번을 풀면은 2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2번을 풀면 뭐가 될까요? 2번은 다 넘겨주시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 미만이 되죠? 좌변 다 넘겨주면 인수분해 됩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3 곱은 0 미만. 자, 얘는 작다다. 작다는 무슨 범위야? 응? 각각의 1차식 0 되는 값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바깥쪽 범위일까요? 사이 범위일까요? 두 식의 곱이 부호 반대 음수가 되려면 오른쪽은 풀풀이라고 했어. 왼쪽은 마마. 여기는 이제 마뿔이죠. 마뿔. 예. 그래서 두 식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경우는 사이 범위다라고 얘기하고 했었지. 그지? 각각 1차식이 0 되는 기준으로 사이 범위일 때 두 식의 곱이 음수가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마3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면은 마3부터 마1까지,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겹치는 범위는 다시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겹치는 범위는 다시 마3부터 마1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몇 개만 풀어보세요. 네, 2번, 3번만 풀어볼까? 2번, 3번. 네. 138쪽에 2번, 3번. 제외는 그 금요일에 빠지는 거를 수요일에 보강할지 갔다 와서 할지 좀 생각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다음 주 네. 금요일에 빠지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에 빠집니까? 근데 그날 마지막 날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날 이제 빠지기 전에 금요일에 빠지는 건가? 아 근데 금요일에 빠지는데 그날 여기 학기 마지막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냥 숙제나 이런 거 없는 건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날은 숙제가 모든 반이 없어요. 왜냐면은 바뀌는 반 선생님이 그 전 시간에 뭐 나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 네, 그리고 교재가 다 바뀌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과제가 나가지 않아요. 그 마지막 날은 교재를 다 이제 끝내는 거지. 그날에. 그 전 시간에 나갔던 진도를 다 이제 그 금요일 날에 끝내거나 뭐 진도가 빠른 반들은 이미 다 끝났으면 뭐 프린트로 하거나 그러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은 숙제가 없다. 근데 이제 그날 진도가 나가거나 그날 뭔가를 한 게 있으면은 그걸 이제 미리 이제 좀 뭐 수요일이나 네, 목요일이나 좀 미리 이렇게 이제 보강할 수 있는지를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네.
그리고 3월 3일이 월요일이거든. 3월 3일. 3월 3일은 빨간 날이기 때문에 수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이제 수업을 여기서 진행을 한 다음에 다음 학기 반은 이제 바뀌는 반은 3월 5일 수요일부터 보시면 돼요. 3월 5일 수요일부터 다시 학원에 문자가 나가겠지만 빨간 날은 수업이 없다. 다 됐습니까? 138쪽에 2번, 3번 안 되시는 분 없을까요? 철은이 돼요? 하고 있어? 다 나왔어? 민건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9쪽 절대값이 포함한 2차 부등식. 절대값 포함한 2차 부등식. 이건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 절대값만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야. 2차 부등식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35번에 1번을 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6 절대값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2창이 들어갔으니까 2차 부등식인데 절대값 기호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요. 절대값 기호가 있잖아. 그럼 얘는 기호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인 경우와 기호 안에 있는 식이 음수인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야.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은 이 기호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 나눠서 푼다. 그럼 양수일 때는 x제곱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음수일 때는 x제곱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죠? 이렇게 이제 기호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경우 나눈다. 그럼 양수면은 그냥 나오겠지.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 그대로 나와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6 넘기면 10을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16은 4제곱 이게 볼 수 있지? 그럼 제곱 빼기 제곱 합차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의 곱은 0 이상 이렇게 합차고 민수분 하신 다음에 크거나 같다면 무슨 범위야? 응? 두 1차식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면은 무슨 부등 해는 무슨 범위? 바깥쪽 범위라고 했었지? 누구와 누구 바깥쪽이죠? 마이너스 4와 4 바깥쪽. 여기 등호 있으니까 마이너스 4와 4 포함 바깥쪽이니까 이제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간을 나눴잖아. x제곱이 6 x제곱 마이너스 6이 0 이상인 범위에서만 지금 해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또 해를 구해줘야 돼. 이 구간의 해를 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6은 뭐의 제곱이지? 6은 뭐의 제곱이죠? 6은 루트 6의 제곱이에요. 그럼 또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고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이제 뭐 하는 거야? 구간을 나눴는데 이 구간의 범위를 또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이 구간의 범위를 찾아서 누구랑 또 찾아줘야 돼? 겹치는 범위. 우리가 아까 찾은 x 범위랑 겹친 범위 또 찾아줘야 돼. 그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이 0 이상인 범위는 어디가 되죠? 크거나 같다니까 이것도 바깥쪽 범위죠? 루트 6 이상 마이너스 루트 6 이하. 루트 6은 어디야? 루트 6은 4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자, 6은 제곱수 중에 누구와 누구 사이 값이죠? 4와 9 사이 값이죠? 6은 4와 9 사이 값인 거 이해돼요? 그럼 루트 6은 누구와 누구 사이 값이지?
루트 6은 루트 4와 루트 9 사이 값이죠? 그죠? 그럼 루트 6은 결국 누구와 누구 사이 값이야? 2와 3 사이 값이지? 그럼 루트 6은 지금 어디 있어? 4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6은 루트 6이 2와 3 사이면 마이너스 루트 6은 누구와 누구 사이 값일까요? 부동은 바뀌니까. 응? 루트 6이 2와 3 사이면 마이너스 루트 6은 누구와 누구 사이 값일까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 값이 됩니까? 그러면 루트 6은 마이너스 루트 6은 어디 있지? 마이너스 루트 6은 어디 있어요? 예, 마이너스 4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 x제곱 마이너스 6이 0 이상의 범위는 어디? 루트 6 이상 마이너스 루트 6 이하. 자, 이 범위가 x제곱 마이너스 6이 0 이상의 범위지. 그 범위일 때 이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x범위를 구했더니 4 이상 마이너스 4 이하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 구간을 나눠서 해를 구했을 때 공통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공통범위. 구간과 해의 공통범위가 어디지? 다시 어디가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6은 0 이상의 범위가 지금 루트 6 이상 마이너스 루트 이하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 범위일 때 x제곱 마이너스 6이 0보다 커 나왔을 때 절대값 가 그냥 사라지고 해를 구했을 때 x범위는 4 이상 마이너스 4 이하가 나왔잖아. 응? 그럼 얘도 만족을 해야 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된다고. 겹치는 범위가 어디냐? 응? 파란색과 흰색이 겹치는 범위가 어디야? 마이너스 4 이하 4 이상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절대값 x-1은 3 있는 식이 0 되는 값이 얼마야? 1이죠.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 작을 때 그 경우 나눠서 풀었잖아. 응? 그죠? 기억나요? 그럼 1보다 클 때는 x가 1보다 클 때는 기호 안의 식의 뭐가 뭐야? 플러스 1보다 작을 때는 기호 안의 식의 뭐가 뭐죠? 마이너스니까 x가 1 이상일 때는 얘가 그냥 기호가 사라지고 해가 x범위가 4 미만이 나왔잖아. 그지? 그때 우리가 이 x는 4 미만이 해였어요? 아니면은 x는 1 이상하고 x는 4 미만하고 겹치는 범위가 해였어요? 겹치는 범위가 해였단 말이야. 우리는 x가 1 이상의 범위에서 해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x가 1 이상의 범위에서 4 미만의 해가 나왔으니까 공통 범위만 해로 취해야 된다고. 공통 범위만 해로 취하니까 첫 번째 구간의 해는 4 미만이 아니고 겹치는 범위 1 이상 4 미만의 해가 된다고 했었잖아. 그지? 기억나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6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니까 얘가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로 구간을 다 나누고 얘가 0 이상일 때는 플러스니까 기호가 그냥 사라지고 기호가 그냥 없어지고 x범위를 구하면 4 이상 4 마이너스 4 이하가 나오지. 얘를 풀면은 x는 4 이상 마이너스 4 이하가 나오고 구간을 또 해를 풀면은 이 구간을 만족하는 x범위를 구하면은 루트 6 이상 마이너스 루트 6 이하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 구간도 만족을 해야 되고 x값이 구간에도 속해야 되고 이 x범위도 이 식을 만족도 해야 돼. 그럼 겹치는 범위가 어디야? 파란색은 구간의 범위고 흰색은 요 부등식 풀었을 때 부등식의 범위고 겹치는 범위가 어디야? 4 이상 마이너스 4 미만이 이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에서의 해는 x는 4 마이너스 4 이하 또는 x는 4 이상 이게 첫 번째 구간의 해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항상 구간을 나눠서 해를 구할 때는 그 나눈 구간하고 우리가 구한 x값하고 겹치는 범위 찾아주는 거야. 둘 다 만족을 해야 돼. 응? 마치 여기 x-1이 0 이상일 때 이 기호를 풀어가지고 해를 x범위를 구했을 때 겹치는 범위를 찾아서 얘를 해로 취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겹치는 범위로 해를 구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구간도 또 이제 보는 거야. 이 기호 안에 있는 식이 음수일 때는 이 기호가 없어지면서 뭐가 붙어 나오지?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지, 이렇게.
그죠? 기호 안의 식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나오는 건 이해돼요? 이 마이너스 붙어 나오는 건 이해됩니까? 그리고 얘가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은 절대값 기호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 나온다고. 그건 알겠어? 그럼 요걸 또 풀어. 요걸 또 풀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6은 0 이하 이렇게 되죠. 요걸 전체를 다 넘겨버리면 그럼 얘 또 인수분해를 해. x 플러스 루트 6. 아 여기 지금 10이 빠졌구나. 그러면 이제 x제곱 플러스 16은 0 이하 이렇게 되죠. 0 이하 이렇게 되지. 자 그럼 x제곱은 0 이상이야. 16도 양수야. 그럼 얘는 무조건 부호가 뭐야? 양수지? 양수가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해가 있어 없어? 얘를 만족하는 해가 없는 거지. 다시 뭐라고? 요 기호 안에 있는 식이 음수가 되면은 마이너스가 붙어 나온다고. 그럼 요걸 넘겨버리면은 x제곱 플러스 16은 0 이하가 된다고. 근데 x는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야. 그 0 이상인 수에다가 양수를 더했으니까 좌변은 무조건 부호가 뭐야? 양수지. 좌변은 무조건 양수지. 양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없잖아. 그죠? 무슨 말이야? 3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없다고. 양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없잖아. 응? 다시 얘기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해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구간, 두 번째 구간에서는 해가 없다고. 두 번째 구간에서 해가 없는 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구간을 나눴을 때 해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구간 나눴을 때 해는 첫 번째 구간에서 해와 두 번째 구간에서 해를 합치는 건데 두 번째 구간 자체가 해가 없으니까 얘만 해가 되는 거지. 얘가 답이죠, 얘가. 그죠? 네. 이 범위에서만 얘를 만족을 한다고. 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거기 이제 2번 하나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35번에 2번. 35번, 2번도 여러분들 방금 선생님이 푼 방식대로 구간을 일단 나눠가지고 각각의 구간에 대한 x 범위를 찾으신 다음에 공통 범위를 찾고 마지막에 합쳐주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공통 범위를 찾아서 마지막에 합쳐주는 게 원래 푼 방식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먼저 이용을 할게. 절대값이 하나만 있어. 그리고 이제 우변에 문자가 없는 거야. 그리고 부등호 방향이 작다라고 돼 있을 때가 있고 부등호 방향이 크다라고 돼 있을 때가 있어. 이거 풀 때 어떻게 푼다고 썼지? 기호 풀 때? 기호 풀면 부등호 방향이 작다라고 돼 있으면 이거 절대값 기호 풀면 어떻게 된다고 썼죠? 마이너스 구치수보다는 크고 플러스 구치수보다는 작다. 이렇게 사이 범위가 된다고 했었지? 기호 풀면? 기억나요? 절대값이 좌변에 하나만 있고 5보다 크다라고 됐으니 이거 기호를 풀면 어떻게 되지? A는 5보다 크거나 A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렇게 간단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지, 지난 시간에.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요거를 1번,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방금 학생이 설명해드린 게 그래 원래 푸는 방식인데, 자, 절대값이 하나만 있어요. 절대값이 하나만 있어요. 그럼 이걸 기호를 일단 풀어. 기호를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지? 절대값 A가 5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풀린다고 했었잖아요. 하나는 플러스보다 크다, 하나는 마이너스 붙이는 수보다 작다. 그지? 그럼 얘는 1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절대값 기호 풀면 어떻게 기호가 없어지죠? x제곱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x제곱 마이너스 6은 플러스 1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간단히 풀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앞의 경우하고 뒤의 경우하고 이거 이제 각각의 해를 구해가지고 합쳐주면 되는 거지. 자, 앞의 경우는 뭘까요? 앞의 경우는 x제곱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 넘기면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4는 0 이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두 번째 요 10 넘기면 뭐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6은 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런 경우의 해와 이런 경우의 해를 합쳐주는 거야. 그죠? 지금 푸는 거는 일반적인 풀이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만 있는 경우의 풀이 방법이야. 그럼 얘는 이제 위에 거는 뭐죠? 해가 뭘까요? x는 실수인데 실수는 무조건 0 이상인데 실수 제곱은 0 이상인 수에다가 양수를 더했어. 그럼 얘는 부호가 뭐야? x제곱 플러스 4는 부호가 뭘까요? x제곱은 0 이상이야. 항상 어떤 x를 대입하든 무조건 음수일 수가 없단 말이야. 0이 되거나 양수란 말이야. 그건 이해가 돼?
0 또는 양수라는 거에 이해됩니까? 동의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양수 4를 더하면은 이 좌변식은 뭐가 뭘까요? 이 좌변식 음수일 수 있어? 0일 수 있어? 0일 수 없어요. 왜? 아무리 작아봐 x제곱은 0이란 말이야. 0에다가 4도 해봐. 그럼 뭐야? 4잖아. 근데 4가 0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작아봐 x제곱은 0이야. 0에다가 4를 더해봐. 그게 음수일 수 있어요?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있냐고. x제곱은 얼마 이상이라고요? x제곱은 0 이상인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동의할 수 있어? 그럼 여기다 양변에 4를 더해봐. 양변에 4를 더하면은 x제곱 플러스 4는 뭐보다 크거나 같죠? 4보다 크거나 같잖아.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고 앞에서 했었잖아. 부등식의 성질. 어? 그럼 얘를 만족하는 x값이 있어요? 여기다 어떤 x를 집어넣어야지 음수가 되거나 0이 되지?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얼마 이상인데 무조건 4 이상이란 말이야. 동의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해가 있다 없다?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고. 응?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 아까 했었잖아.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식의 곱이, 두 1차 식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둘 다 플러스가 되거나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 둘 다 플러스가 되거나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범위는 어디야? 요 좌변을 y라고 2차 함수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포물선 그림이 그려지었었잖아. x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하고 어디야? 마이너스 4하고 4잖아. 이게 좌변이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난다는 얘기잖아. 위에 있거나 만나는 부분이 어디야?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x축과 만나는 x범위는 어디하고 어디예요? 마이너스 4 이하이거나 또는 4 이상이잖아. x가 2범위일 때 y값이 양수이거나 또는 0이 되는 거 아니야. 어? x가 4 이상이면 이 두 식의 부호가 모두 다 뿔뿔이 된다고. 뿔뿔이 되니까 뿔 곱하면 뿔 되는 거 아니야. x가 마서보다 작으면은 이 두 식의 부호가 다 마마가 된다고.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된다고. 왜요? 마이너스 5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양수잖아.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은 음수 곱하기 음수 양수잖아. x가 마서보다 작으면은 무조건 두 식은 모두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된다고. x가 4보다 무조건 크면 두 식은 모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다시 플러스가 된다고. 두 식 곱이 양수가 되는 범위는 2차 분식에서 부등호 방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어디라고요? 바깥쪽 범위. 응? 바깥쪽 범위. 그래서 이 2차 분식의 해는 어디야? 2차 분식의 해는 어디죠? 마이너스 4 이하 또는 4 이상이 되는 거지. 근데 첫 번째 분식은 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해가 없었잖아. 해가 없는 거랑 해가 있는 걸 합치면 다시 뭐가 되겠어? 해가 있는 게 되는 거지. 얘가 해가 되는 거지. 응? 그런데 이렇게 풀이하는 거는 이런 문제에서만 통한다 이거야. 이런 문제에서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없어요. 이런 문제 안 나와. 내지도 않아. 왜? 내면 다 맞추거든. 변별력이 없어.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틀릴만한 문제를 낸다고. 어? 그럼 틀릴만한 문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풀이를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일반적인 풀이가 뭐예요?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 안의 식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간을 나눠서 겹치는 범위 찾고 합친다고. 그게 안 되면 이런 문제밖에 못 푸는 거야. 이런 문제 안 나옵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그냥 거짓말하는지 족보다금 들어가서 주변 지역 고등학교 기출문제 한번 뽑아서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 있나 없나 봐봐. 저 시골 청명고등학교 이런 문제 안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만 이렇게 연습을 간단하게 푸시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